무심해야 이긴다. 얼핏 들으면 이상한 말처럼 들립니다. 뭔가를 이루려면 온 마음을 다해 집착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은 다산 정약용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는 유배 생활 속에서 세상의 이치를 깊이 통찰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그 시간 속에서 그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닫습니다. 얽매이면 질수록 더 많이 잃게 된다는 것, 그리고 놓아야 비로소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삶의 위로와 지혜가 되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먼저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시험에 붙어야 한다는 강박, 사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집착,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갈망.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럴수록 일은 꼬이고 오히려 원하던 것에서 멀어지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손에 쥔 모래가 꽉 쥘수록 더 빠져나가듯이 말입니다. 정약용은 이를 보고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병통은 사라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진정한 힘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고민하지 않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노예로 태어났지만 역설적으로 누구보다 자유로운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는 마음을 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 결과는 우리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출제자의 의도, 다른 응시자들의 실력, 당일 컨디션까지 수많은 변수가 작용합니다. 타인의 사랑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의 것이지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통제 불가능한 것들을 붙잡으려고 밤낮으로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하고 분노하고 원망합니다. 그 다음 깨달아야 할 것은 무심함이란 무관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심함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되 과정에는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시험을 예로 들어봅시다. 무심하다는 것은 시험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공부에 집중하되 합격 여부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은 판단, 충동, 욕구이고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은 건강, 재산, 명성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나의 선택뿐입니다. 결과를 손에서 놓아버리면 역설적으로 과정에 더 온전히 몰입할 수 있습니다. 합격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면 공부 자체에 집중할 수 있고 그렇게 과정에 충실할 때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더 나아가 무심함은 평정심을 낳고 평정심은 올바른 판단을 낳습니다. 집착할 때 마음은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알게 됩니다. 진정한 힘은 집착이 아니라 평정심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정약용은 마음속에서 천명과 인욕이 싸워 인욕을 이겨내면 사람은 저절로 그 허물을 알게 되어 옳고 그름도 판단하고 허물도 고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올바른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에픽테토스는 화를 내는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상황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험에 떨어졌을 때 인생의 끝으로 볼 것인가, 또 다른 기회로 볼 것인가. 모든 것은 관점의 문제입니다. 집착하는 마음은 이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무심한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집착하고 매달리고 불안해합니다. 그런 태도가 상대방에게는 부담스럽고 무겁습니다. 결국 그 집착이 관계를 망칩니다. 반대로 당신이 무심해질 때 그 사람이 곁에 있으면 좋지만 떠나간다 해도 나는 나대로 잘 살 수 있다는 여유를 가질 때 오히려 관계는 건강해집니다. 이것이 무심히 이기는 이치입니다. 장자는 무위무불이라고 했습니다. 일부러 하지 않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모든 것을 자연의 흐름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붙잡으려 할 때 힘들고 버겁습니다. 하지만 흐름을 따를 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결국 무심해야 이긴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훨씬 더 넓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붙잡으려 애쓰는 것은 허공에 주먹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지금 이 순간의 나의 생각과 선택과 행동에 집중할 때 삶은 달라집니다. 정약용은 천하의 일이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되 할 수 없는 것은 담담히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말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만약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놓아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손에 쥔 모래를 살짝 펴면 모래는 손바닥 위에 고스란히 남아있지만 꽉 쥐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놓아야 얻을 수 있고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포기하고 살라는 말입니까?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에픽테토스는 배운 자만이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무심함은 지혜에서 나옵니다. 매일 최선을 다해 공부하되 마음속으로는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담담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담담함이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불안이 사라지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평정심이 생기면 실수가 줄어들며 여유가 생기면 창의적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 조선 실학의 금자탑을 남겼습니다. 유배란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복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역설적으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에픽테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노예라는 신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마음가짐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역사상 가장 자유로운 정신을 가진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무심함이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도 떠올려 보십시오. 살면서 무언가에 집착했던 순간들을 말입니다. 연애를 예로 들어봅시다. 상대방을 너무 좋아해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하고 궁금해하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럴 때 상대방은 숨이 막힌다고 느끼고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무심함을 가졌을 때는 오히려 관계가 편안해지고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박함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실수를 부릅니다. 하지만 담담함은 명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적절한 때를 기다릴 수 있게 합니다. 더 나아가 생각해 봅시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 변화를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어떤 것을 잃게 되면 잃어버렸다고 하지 말고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고 말하라. 내 것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은 하늘이 잠시 빌려준 것일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빌린 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있을 때는 감사하게 누리고 떠날 때는 담담히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무심함이야말로 진정한 힘입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자유롭고, 자유로우면 담대하며, 담대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붙잡고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알게 됩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삶이 편안해진다는 것을요.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만약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의식적으로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타인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며 타인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다. 사람은 자신이 바뀌고 싶을 때만 바뀝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바꾸는데 에너지를 쓰십시오. 내가 바뀌면 상대방도 바뀝니다. 정약용은 아들에게 아무리 힘들고 불합리한 일을 당했더라도 가슴에 품은 뜻을 꺾지 말라고 했습니다. 뜻을 품되 그 뜻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는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씨앗을 심는 농부처럼 말입니다. 농부는 정성껏 씨앗을 심고 물을 주지만 싹이 언제 나올지는 하늘에 맡깁니다. 매일 파헤쳐 보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저절로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할 일을 성실히 하되 결과가 언제 올지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행복도 평화도 결국 내 안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곧 행복입니다. 무심함의 최고 경지는 죽음 앞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때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이 있기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도 노년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할 일을 다 했고 남길 것을 남겼으니 언제 가든 여한이 없다는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삶에 집착하지 않을 때 삶을 가장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심해질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아침 오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십시오.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손을 놓으세요. 둘째,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집착은 부족함에서 나옵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 더 바라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셋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정약용도 에픽테토스도 실패를 통해 더 위대해졌습니다. 무심함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줍니다.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순간들은 무심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너무 애쓰지 않았을 때, 기대하지 않았을 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반대로 집착했던 것들은 대부분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약용은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진다라고 했습니다. 원망은 집착에서 나옵니다. 집착을 놓으면 원망도 사라지고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남들과 견주어 자신의 성취를 폄하하며 좌절하지 말라. 최상의 자아가 아닌 누군가가 되어보려는 갈망을 이제는 멈춰라.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집착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나는 나입니다. 지금의 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그 나를 가장 잘 발휘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무심해야 이긴다. 이 말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를 위한 전략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우리는
가장 강력한 힘을 얻습니다. 정약용은 천하의 일이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되 나머지는 흐름에 맡기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무심입니다. 그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이 붙잡고 있던 것을 하나씩 놓아보세요. 손에 쥔 모래를 살짝 펴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놓아야 얻을 수 있고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무심해야 이긴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